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네요. 8월 31일. 그 얘기는 대학으로 치면은 개강을 앞두고 있다는 거고, 바로 내일부터 사실은 개강을 해서 온라인 수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 2월 말이 다시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 초반에 갑자기 이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세계적 유행 전염병으로 초유의 어떤 그 사태를 겪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그 예기치 못하는 어떤 조건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강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게 한두 달? 많이 길어봐야 한두 달, 4월 안에는 끝나,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 진단하고 예측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그런 예측이나 진단들이 얼마나 그 의미 없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한참도 그 내다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8월 말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달라진 어떤 그 교육과 또 생활 조건들 속에 처해 있고, 마치 지난 2월 말의 상황하고 그 닮은 꼴 일부러 만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개강을 앞둔 상태 내지는 새로운 어떤 그 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갑자기 더 심각해진 이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더 완화된 어떤 상태로 이제 점점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들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더 긴장된 상황으로 뭔가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좋은 의미들이 오히려 지금은 훨씬 위축되고 걱정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개강을 앞둔 저도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또 학생들하고 1학기 때도 쉽게 그 만나기 어려웠는데, 대면할 수 없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강의 뭐 개강해야 되는 게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게다가 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2학기부터 연구년이어서 사실 그 NYU에 가서 뭔가 이렇게 그 방문 교수로서, 비지팅 프로페서로서 그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그 풀브라이트의 연구 지원까지 받아서. 근데 그게 이 팬데믹으로 사실은 연기가 됐어요. 강제적으로 미 국무성에서 모든 그 그랜티들이 연구를 내년 1월 이후로 시작하라 그래서 연기가 됐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학교가 배려를 해주셔서 제 연구년이 올해 2학기부터 내년 1학기까지였는데 내년 1학기, 2학기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정에 없이 올해 2학기 강의를 시작을 다시 하게 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자원을 해서 1학기에 1학년들을 마주하지 못했기도 하고 하니,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학과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는 방향,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좀 더 나은 그 도움과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제가 연구년을 미루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2학기 강의를 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저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그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다들 말할 수 없는 어떤 피해와 그 위기감과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 사회적 방역이 2.5라고 하는 좀 애매하지만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정부로서도. 그리고 방역당국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역도 해야 되고 대한민국 경제나 소위 사회 시스템이 정지되지 않게 하는 어떤 그 고유지책 중 하나가 2.5라는 그 인비트윈 상태의 어떤 방역 그 수칙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개인이 이런 거대한 그 위기 상황의 흐름 속에서 그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거나 또 스스로 선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질서나 규약들이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는 어떤 세력 내지는 개인들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죠.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책임에 대해서 무릎 묻고 싶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개인사라든가 또 사회 각 분야의 어떤 어려움, 분야마다의 특수성에서 유발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심각한 문제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미술로만 따지면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시를 대중에게 개방할 수 없고 공유할 수 없어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문화 창작과 향유, 수용 내지는 그 순환, 선순환의 구조가 지금 현재는 가장 그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고 그것은 생각보다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그 주체들에게 아주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작가들한테 그 부분이 심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술 제도나 기관이 그 당면한 어려움이나 문제들도 되게 심각한 거지만 거기에 가장 그 뿌리로 내려가면 창작자가 있잖아요. 그 창작자가 이제 문화예술계로 보면 그 창작자들이 사실 개인이잖아요. 그 개인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다른 직종보다도 보호받거나 내지는 사회적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아주 분명하고 또 정리돼 있는 합의되어 있는 어떤 그 보호 장치라든가 또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사회적 처우에 대해서 빠져나가 있는 존재들이 많아요. 작가들이 특히 뭐 문화예술계 미술에서는 작가들일 거고 또 뭐 연극계나 공연계도 지금 되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작가들의 창작이 이루어지는데 그 창작이 선순환할 수 있는 어떤 뭐 전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그 물리적 오프라인 플랫폼 같은 것들이 정지돼야 되고 휴관해야 되면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만큼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서울시립미술관의 임동식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는 전시가 향유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도 심각하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그 전시나 작가와의 어떤 뭐 아티스트 톡 같은 게 분명히 프로그램을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관련해서 사실 그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어요. 이런 그 시즌엔 정말 사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우려가 커지고 또 우리가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쉽게 어딘가를 외출하거나 뭐 전시장을 뭐 많이 쉽게 다니거나 할 수 없지만 이런 시즌에도 갤러리나 또 어떤 특정한 작은 기관이나 이런 곳은 또 전시를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시를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원래 오픈은 8월 27일에 했고요. 저는 이제 주말에 그 다녀왔는데 토요일 날 작가와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시간을 약속하고
가서 전시를 보고 작가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전시냐면 그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갤러리 바톤이라고 있습니다. 바톤은 되게 그 국내 되게 그 좋은 작가들, 그리고 아주 자신의 그런 어떤 예술관이나 예술 색채가 되게 뚜렷하고 꽤 어떤 그 자리를 확립한 작가들의 전시를 꾸준히 해온 갤러리인데요. 그 갤러리에서 지금 진이서라고, 한국의 중견 작가죠. 그 특히 여러분이 페인팅 그리고 설치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공공미술을 많이 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전시가 개인전이 열리고 있어요. 갤러리 전시이고 상업화랑이긴 하지만 작가가 한 3년간 그 전시 개인전이 이제 3년 텀으로 지금 열리는 건데, 그래서 되게 페인팅 그리고 또 설치 작업, 그리고 그 설치 작업들이 조각의 차원과 건축의 차원에 있는 아주 복합적인 어떤 상황의 그 연출이 되는 이런 작업들이 되게 대규모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가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작가는 되게 그 서정적인 전시 제목, 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정적이거나 시적인, 그러나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특히 개인과 개인이 당연한 듯이 잘 모이고 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관계를 밀착해서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좋은 어떤 관계의 당연한 표상이었던 시기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많이 모일수록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씁쓸함이 느껴지는, 상실감이 느껴지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게 좋은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이 좀 있었는데, Her Side Suburbs,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녀의 어떤 그 측면들, 뭐 번역을 하면 그런 건데 번역을 제가 그 잘 못하겠어요. Her Side Suburbs,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존재가 또 타인하고 맺는 어떤 그 관계의 인면이라고 하는데, 그 인면들이 있잖아요. 그 인면들이 누군가가, 한국 표현을 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내 품을 내줬다,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내 옆에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을 수 있다라든가 하는, 품을 내준다, 품이 넉넉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때 품이라는 건 사실은 사이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아니면 우리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sides of earth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허가 들어가는 건 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작가가 또 여성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또 여성적 어떤 감수성은 사실 품을 넉넉하게 하고 많은 어떤 존재들을 걷어먹이고 하는 그런 레토릭이 있잖아요, 문학적 수사가. 근데 그런 의미에서 헛사이즈 서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시는 작가의 어떤 그런 소위 제목에서 유추할 만한 어떤 그 묘사적이거나 형상적인 전시는 아니에요. 상당히 구조적이고, 진이서가 계속 해왔던 어떤 그런 창작계 매체, 그리고 또 탐구의 어떤 그 표현법 같은 것들이 되게 이제 그 뭐랄까, 저는 이제 작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응축된 부분, 그리고 되게 많이 이제 더 성숙해져서 감상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어떤 그 이렇게 성숙한 어떤 차원들, 그러니까 그 전에 미숙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많이 그런 부분에서 그 과잉이 아니라 그렇다고 결핍도 아닌 어떤 굉장히 밸런스가 있는 어떤 상태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드로잉들, 그리고 설치 작업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전시를 뭐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작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했던 그 제가 좀 촬영을 좀 해봤는데 영상 작업인데 작가 있고요. 저랑 이제 이 섹션은 어디냐면 갤러리 바통이 그 큰 대로변에 있어요. 갤러리가. 근데 윈도우 갤러리가 있어요. 길 건너편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그 쇼윈도우를 넓은 그 공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작가가 이런 구리로 만든 그 조각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작가에 따르면 이런 구리판을 이제 아주 일률적으로 절단하고 그거를 그 가장 기본적 구조물이 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그 형상을 만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몸의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진료, 형상을 만들어내는 차원들로 이 작업들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공중에 이렇게 매단 식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상당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인간 형태적인 걸 유추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진료가 가진 그 물질적 차원들과 그 물질적 차원들이 형상화되는 차원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누차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말하자면 퍼포머티비티, 수행성, 행위, 시간. 그러니까 조각의 작업이지만 그 조각 작업이 한편으로는 그 정지돼 있고 견고하고 안정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고 가변적이고 즉흥화될 수 있는 어떤 차원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그 전시의 메인 그 설치 작업 중에 하나가 이런 사각형 스퀘어 형태가 반복돼서 이런 그 투명한 구조물을 만들어냈는데 그 작업들 같은 경우도 작가가 이게 이제 그 전시 자체에선 이 작품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작업이 아니지만 이렇게 운동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저랑 대화하면서 한번 이 운동성을 보여주는 작품의 어떤 가변적 형태라든가 네. 동영상이 멈추네요. 그 가변적 형태라든가 그리고 재구성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유연한 어떤 그 flexible sculpture 그러니까 유연하게 어떤 형태들이 변화하고 환경들 속에서 그리고 외적 변수들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작업들을 설치를 했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이 그 작업에서 사실 이 전시에서 이렇게 회화 작품들, 드로잉 작업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전시장 끝에는 정말 굉장히 거대한 그 웨이브처럼 보이는 두 설치 평면 작업이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평면이지만 부조 형태로 웨이브가 커다란 웨이브가 그려지는 푸른색 바탕에 선묘로 그려진 그 회화 작품이면서 설치 작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그 앞에서 작가랑 찍은 사진 하나를 게시를 해놨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어떤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평면에 대한 그 헌신, 이제까지 평면 회화를 하면서 작가가 칼라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어떤 드로잉의 요소들이 집약이 돼서 근데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재현하거나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어떤 형상의 그 재현이 아니라 모방이 아니라 그 자체의 어떤 조형적 요소들이 시각적 질서로 그리고 그 시각적 질서가 보는 사람한테서는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어떤 이 망막적 질서 같은 것들에 상당히 그 쾌락을 느끼게 되는 어떤 지점들 아름답고 조형적으로 매우 질서 있으면서도 변화에 기꺼이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지는 어떤 거를 즐기게 되는 그런 회화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그 당면한 현실이
그러니까 올 초에 처음 겪게 된 그 현실이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괜찮아질 뻔했다가 다시 심각해지고 하는 이 악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원래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특히나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진희서 작가가 이 어려운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전시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데, 오히려 그 마음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시를 꾸리고, 그 전시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을 거라는 거를 작가 스스로도, 뭐 갤러리 측도 마찬가지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창작을 하고, 그런 창작된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 전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하자면, 많이들 가시면 좋겠는데, 시간을 잘 잡아서 혼자, 그냥 다수가 막 집단으로 가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이 전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서 볼 만한 전시가 아니에요. 그 설치나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대규모고, 또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작품들을 온전히 혼자 감각지각적으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아주 그런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전시라고 제가 작가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특정한 전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몸과 머리와 눈과, 또 소위 그런 어떤 상황들, 시츄에이셔널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이나 내지는 연상을 하거나 반응하게 되는지를 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전시입니다, 이 전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9월이 이제 되는데, 많이 어렵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열리는 전시가 있으니 그 전시 가서 보시고, 또 어떤 측면에서도 이렇게 너무 디프레스 되지 말자,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